영국의 한 치즈 공장이 전기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약 1억 4천만 원, 투자비는 2년도 안 돼 회수했습니다. 탄소 배출량도 66톤 줄었고요. 비결은 태양광도 새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우유를 식히면서 버리던 열을 다시 쓴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시장에 큰 돈을 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억 유로를 들여서 유럽 공조기업을 인수했고, LG전자는 국내 제지 공장에 산업용 히트펌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기업들이 갑자기 열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ESG 담당자들은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영국 서머시스의 바버스 팜하우스 치즈 메이커스, 1833년부터 체다 치즈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치즈를 만들려면 갓 짜낸 우유를 약 4도까지 식혀야 됩니다. 반대로 착유기와 저장 탱크를 씻으려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두 설비를 따로 돌렸습니다. 우유를 냉각하면서 나온 열은 버리고 세척수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히터나 보일러를 따로 가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 스타트업 아르카야 에너지가 이 둘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우유에서 빼낸 열을 히트펌프로 끌어올려서 최대 90도 수준의 온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현재 바버스는 7개 차규장 가운데 3곳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간단하죠. 한쪽에서 버리는 열을 다른 공정의 에너지원으로 바꾼 겁니다. 히트펌프는 에어컨을 거꾸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에어컨은 실내의 열을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방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외기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히트펌프는 바로 그 원리를 반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공기나 공장에서 버려지는 열을 가져와서 이걸 압축해서 온도를 높인 다음 그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뜨거운 물을 만듭니다. 버리는 열이 있고 또 동시에 다른 공정에서 열이 필요한 그런 공정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식품, 음료, 제지 공장 같은 곳이래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2026년 보고서에서 현재 상용 기술만으로도 전 세계 산업 열 수요의 20%를 히트펌프로 기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특히 120도 이하 공정열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2024년 미국 냉난방 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북미 히트펌프 시장에 들어갔어요. 2025년에는 독일의 대형 공조기업인 플렉트 그룹을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광주 사업장에 다시 2,400억 원을 투자해서 2028년부터 플렉트 그룹의 공조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에어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냉난방, 데이터 센터의 냉각, 산업시설의 열관리 전체를 하나의 성장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LG전자도 올해 국내에 공기열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했는데요. 실제로 20년 된 주택에서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이던 심야 전기 난방비가 나오던 보일러를 LG 히트펌프로 교체한 사례가 유튜브에서 실제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설치업체는 겨울 난방비를 한 30만 원 안팎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댓글을 보니까요. 단열이 나쁜 집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한파 때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오래된 배관을 교체해야 되는지, 이제 고장 났을 때 수리비와 AS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7, 80%까지 주면서 막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국에 보급하려면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LG가 더 크게 보는 시장은 산업용입니다. 올해 7월에는 국내 제지 공장에 1000RT급 산업용 히트펌프를 공급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물 온도를 108도, 최대 118도까지 올릴 수 있어서 제지를 건조할 뿐만 아니라 식품, 살균, 화학,
정유공정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히트펌프 투자를 기후 전환 계획과 연결하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글로벌 산업 자동화 기업이죠. ABB가 2025년 자체 사업장의 화석연료 사용과 스콥 1, 2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공조와 히트펌프에 420만 달러, 58억 원을 투자했고, 이것을 기후 전환 계획의 감축 투자로 실제로 보고서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탄소 감축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인 설비 투자인 셈입니다. 삼성과 LG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이 회사들에게 히트펌프는 자기 회사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가 아니라 고객의 탄소 감축 수요를 매출로 만드는 사업, 즉 기후테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산업용 공정열, 건물 난방이 다 전기화 될 텐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히트펌프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후 공시를 볼 때 기후변화로 어떤 손실, 리스크가 생기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지 이것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비 투자 비용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 설비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ESG를 한편으로는 리스크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거고, 또 이걸 모르면 계속 규제 대응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ESG 경영 성과를 만들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